많은 분들이 등산 스틱을 선택용 도구라고 생각하시죠. 힘이 약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만 쓰는 보조 장비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 상식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등산 중 일어나는 사고들을 분석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고는 오르막에서보다 하산에서 훨씬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바로 이때 스틱 하나가 여러분의 몸 전체 균형을 지탱해주는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를 보면 등산 준비물 중에서도 스틱만큼 사고 확률을 크게 낮춰주는 장비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등산 스틱을 과소평가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멋이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은 아직 괜찮다고 여기시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정말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산할 때 무릎이 받는 충격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하산 시에는 평지를 걸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하중이 무릎에 실리게 됩니다. 둘째로는 균형 감각에 대한 과신이에요. 아무리 평소에 운동을 잘하시는 분이라도 피로가 쌓이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을 수 있거든요. 셋째로는 지형 변화에 대한 대비 부족입니다. 마른 날씨에는 괜찮았던 구간도 비가 온 뒤나 낙엽이 쌓이면 완전히 다른 조건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등산 스틱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등산 스틱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말로 스틱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지내는 고모님이 가까운 산에 올랐다가 하산 중에 다리가 풀려서 중심을 잃은 적이 있으셨거든요. 평소에 운동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 스트레칭 하시고 주 3회는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도 하시죠. 그래서 스스로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하산 중에 계단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갑자기 무릎이 덜컥 흔들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옆에 계시던 다른 등산객분이 재빨리 부축해 주셔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며칠 동안은 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고모님께서 그 순간 등산 스틱이 있었다면 균형을 잡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매번 스틱은 나이 든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셨죠. 본인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이후로는 산에 갈 때마다 스틱을 꼭 챙기고 다니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몇 번 사용해 보시더니 이제는 없으면 불안하다고 하세요. 특히 하산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걸 직접 체감하셨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박정수님이라는 분은 72세셨는데요. 이분께서도 처음에는 스틱 없이 등산을 즐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온 뒤에 평소 다니던 산길에 갔다가 낙엽이 젖어서 미끄러운 구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 이후로 스틱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도구 하나가 사고를 막아주고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째로는 등산 스틱이 실제로 어떤 원리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둘째로는 스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셋째로는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제시해 드릴 거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스틱 하나가 왜 등산 준비물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인 안전 장비인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등산 스틱을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를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릎 하중 감소 효과입니다. 하산 시에 무릎은 체중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하중을 받게 되는데요. 스틱이 이 충격을 분산시켜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산할 때마다 무릎에는 120kg에서 180kg의 힘이 가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한국산악안전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틱 사용 시 무릎 충격이 평균 20% 정도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박영철님이라는 70세 분께서는 스틱 사용 후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내려오는 속도도 훨씬 안정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으로는 하산에서 스틱을 몸보다 약간 앞쪽으로 짚어서 충격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스틱 길이가 너무 짧으면 허리가 굽게 되고 너무 길면 어깨가 금방 피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릎은 하산할 때 어떤가요? 두 번째는 균형 유지 능력입니다. 마사토나 낙엽, 돌계단처럼 미끄러운 구간에서 스틱은 말 그대로 두 번째 다리가 되어줍니다. 균형 감각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지면 조건이 바뀌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산림청 등산안전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교 산악로 사고의 상당 부분이 균형 상실로 인해 발생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최미정님이라는 66세 분께서는 낙엽이 쌓인 경사 구간에서 스틱 덕분에 미끄러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스틱이 없었다면 분명히 넘어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지면이 불안정한 곳에서 스틱을 평소보다 깊게 짚어서 미끄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스틱 끝부분 팁이 마모되면 접지력이 떨어지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균형이 흔들려서 위험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세 번째는 체력 전략 효과입니다. 팔 근육이 다리에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체력을 상당히 아낄 수 있어요. 등산은 하체만의 운동이 아니라 전신 운동이어야 효과적이거든요. 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스틱 사용 시 에너지 소모량이 10%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큰 차이예요. 오영수님이라는 69세 분께서는 스틱 사용 후에 중간중간 숨을 고르는 횟수가 줄어서 훨씬 여유 있게 오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으로는 오를 때 스틱을 약간 뒤쪽에 짚어서 밀어 올리듯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팔 힘으로만 버티려고 하면 어깨가 아플 수 있으니까 체중을 분산시킨다는 느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등산 중에 체력이 금방 떨어지는 편이신가요? 네 번째는 급경사나 돌길 대응력 증가입니다. 바위나 돌이 많은 등산로에서 스틱은 미끄러짐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도 돌 표면은 예상보다 미끄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형별 안전도 분석에서는 지형이 불규칙할수록 스틱의 균형 보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명수님이라는 74세 분께서는 돌길 하산에서 스틱 없이 내려갔다가 중심을 잃은 경험 이후로 항상 챙기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돌길에서 스틱을 넓은 면에 짚어서 단단한 지점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지면이 불안정할 때 주저앉듯 체중을 실어서는 안 되고 가볍게 균형을 잡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돌길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다섯 번째는 손 보호 효과입니다. 난간이나 바위, 나무 뿌리를 잡아야 하는 구간에서 손을 다칠 확률을 크게 낮춰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금속 난간이 차가워서 손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응급의학회 산악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근교 산길에서도 손집기로 인한 부상이 꾸준히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정임님이라는 73세 분께서는 차가운 난간을 잡다가 손 감각이 순간적으로 사라져서 위험했는데
스틱으로 짚으니까 훨씬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손잡이 그립이 미끄러지지 않는 형태로 골라서 장갑과 함께 사용하면 더 안정적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겨울철에 금속 스틱이 손을 급하게 차갑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장갑은 필수라는 점이에요. 난간 잡는 게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6번째는 하산시 집중력 유지입니다. 다리가 풀리는 순간을 막아줘서 사고를 예방해 줍니다. 하산할 때는 생각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워요. 목표 지점에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 때문에 방심하게 되거든요. 산악안전협회 통계에서는 하산 중 사고가 전체 등산 사고의 절반을 넘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조윤호님이라는 67세 분께서는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스틱 덕분에 중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으로는 내려갈 때 스틱을 한 발 앞에 두고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서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치면 스틱 짚는 리듬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호흡을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산할 때가 더 무섭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스틱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익혀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틱을 제대로 익혀서 안전을 높이는 실천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지 훈련입니다. 스틱은 처음부터 산에서 사용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도구를 갑자기 산에서 쓰려고 하면 오히려 걸리적거릴 수 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팔에만 힘을 주면 오래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으로는 평지 산책에서 10분씩 사용하면서 리듬을 익혀 보시라고 권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며칠 해보시면 자연스러워져요. 평지에서 스틱 연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스틱 길이 기본값 설정입니다.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90도 정도로 구부러지는 길이가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각도거든요. 주의사항으로는 오르막과 내리막마다 길이를 바꿔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천 방법은 오르막에서는 조금 짧게, 내리막에서는 조금 길게 조절하는 것이에요. 보통 5cm에서 10cm 정도 차이를 두면 됩니다. 길이 조절이 어려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한 손 스틱과 두 손 스틱 선택입니다. 양손 스틱은 안정감이 좋고 한 손 스틱은 가벼워서 간단해요.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균형 감각이 약한 분들은 두 손 스틱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으로는 초보자분들은 한 손으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두 손으로 확장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부터 두 개를 사용하면 복잡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몇 개를 사용해 보셨나요? 네 번째는 지형별 사용법입니다. 지형에 따라서 스틱을 짚는 위치가 달라져야 해요. 모든 구간에서 똑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지면을 정확히 짚지 않으면 오히려 걸리적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으로는 돌길에서는 넓은 지점에, 흙길에서는 단단한 지점에, 계단에서는 한 발 앞을 기준으로 짚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형마다 조금씩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지형에 따라 사용법을 달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스틱 점검 루틴입니다. 스틱은 다른 준비물들보다 소모가 빠른 편이에요. 특히 팁 부분은 계속 마모되거든요. 주의사항으로는 락킹 장치와 팁 마모 상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산에 오르기 전에 팁과 락킹과 패드 이 세 가지만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스틱 점검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계절별 사용법 변화입니다. 여름철에는 땀 때문에 그립이 미끄러울 수 있고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손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계절별로 다른 점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으로는 여름에는 그립 타올 사용을, 겨울에는 방한 장갑과의 호환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계절별로 다른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일곱 번째는 보관과 관리입니다. 사용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수명이 크게 단축될 수 있어요.
특히 락킹 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끼면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실천 방법으로는 사용 후 물로 간단히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 뒤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등산 스틱 하나가 왜 안전과 직결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틱을 선택 사항으로 여기시지만 실제로는 등산화만큼이나 필수품에 가깝다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정리해보면 스틱이 없으면 하산 중에 무릎 하중이 그대로 전달되고 균형이 흔들릴 때 잡아줄 힘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피로가 쌓이는 하산 구간에서는 순간적인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체력 소모도 더 크고 급경사나 돌길에서 대응력이 떨어지죠. 손으로 직접 잡아야 하는 구간에서는 부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스틱을 제대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체력 소모는 확실히 줄어들고 균형은 안정되고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릎 부담이 20% 줄어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손 보호 효과도 있고 하산 시 집중력도 유지할 수 있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가까운 산에 가기 전에 스틱을 먼저 손에 쥐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는지 후회할 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둘째로는 평지에서 10분씩이라도 연습해 보세요. 산에 가서 갑자기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로는 스틱 점검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라요. 팁과 락킹과 패드만 확인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스틱 하나가 여러분의 등산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안전성은 물론이고 체력 관리나 자신감 면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틱과 함께 사용하면 안전 효과가 배가 되는 다른 준비물들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틱을 사용해 보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댓글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